예, 그 화면 공유하고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이 논의됐던 사안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교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예, 예, 보입니다. 예. 제목은 국가돌봄청 추진 방안이고요. 이제 부제로 돌봄 공공성 강화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국가돌봄청이 왜 필요한 거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특수 선생님들과 유치원도 계시고 이제 초등도 계실 텐데 돌봄이 이제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봄의 필요성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국가기관의 어떤 인력 지원과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로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충분한 뭐 예산과 인력이 없는 상태니까 교사가 돌봄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되짚어서 이제 해결을 하려면 돌봄 정책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타워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책이 여러 학교와 뭐 마을과 지역과 부처가 이제 서로 막 나눠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더 이상 돌봄을 그렇게 나눠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출생 상황에 있는 상황이고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문제를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둘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학교에는 있는데 국가 수준의 돌봄 제공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다르고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돌봄 수요에 따른 공급을 조정하고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절적인 돌봄 정책으로 인해서 사업 간의 연계가 굉장히 어렵고요. 부처 간의 칸막이가 너무 심합니다. 학교하고 마을하고 지자체하고 뭐 기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가족 여성가족부죠. 이게 연계가 안 됩니다. 각각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돌봄 기관의 정보 접근도 어렵고요. 기관 간의 자원이 서로 중복되고 막 어디는 애들이 없고 어디는 인력 공간도 없고 뭐 이게 서로 공유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각 돌봄 정책이 유사한 게 많고요. 중복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거기는 또 누가 해야 되는지가 없으니까 해소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긴급 일시적 돌봄이 들어왔을 때 종합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교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고 학교에서는 뭐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부처별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수준도 격차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득 수준, 연령, 이 선택 가능한 돌봄 서비스가 서로 상이하고 이용료도 이용료 지원 기준 이런 게 다 틀려가지고 지역마다, 부처마다, 상황마다 평등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 종사자의 자격, 양성 과정, 처우가 서로 다릅니다. 특히 학교의 돌봄 전담사와 마을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게 다릅니다, 서로. 각 기관별 돌봄 제공 수준도 차이가 나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국민 중심 돌봄 정책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돌봄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들은 돌봄을 받으려고 하면은 돌봄 시간대가 다 모두 포괄되는 서비스가 부재하기 때문에 한참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자기한테 딱 맞는 걸 선택하기가 또 어려운 거죠. 그리고 각 돌봄 기관의 정보 제공과 신청 방법이 서로 다 달라가지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다 좀 국가에서 다 하는 건데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이런 정리하면 현재 돌봄 정책은 부처별로 유사하고 중복되고 사업이 분절되고 이래서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사업 간의 연계 협력이 어렵다. 양육 환경 변화 및
아동 돌봄 대상의 다양화로 현재 돌봄 정책으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고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 종합적 탄력적 대응이 부족하다. 부처 기관별로 돌봄 종사자의 자격, 양성, 처우가 서로 달라서 돌봄의 수준이 상이하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된다. 따라서 이제 돌봄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죠. 일단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초등에서는 이제 늘봄학교와 늘봄교실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부서로서의 돌봄청을 신설하는 방안이고요.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로 분절되어 있는 돌봄 서비스를 돌봄청이라는 통합기구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봄청의 돌봄 업무 전담으로 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부서별로 소속이 달랐던 전문 인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겁니다. 학교는 이제 정기 교육과정을 전담하고요. 방과 후 돌봄 영역은 돌봄청이 전담하는 국가 부서를 이제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서를 만드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산도 따라와야 되겠죠. 늘봄학교 돌봄 예산이 엄청난데 국가 예산으로 별도 책정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자꾸 하게 하고요. 지금 유보통합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서 돈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교육재정을 같이 쓰게 되는, 나눠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돌봄 관련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별도 책정을 해야 되고요. 교육 예산과 분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자체의 마을 시설을 활용해서 온 동네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봄청이 지자체와 함께 마을 시설과 학교 시설을 통틀어서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현황을 보시면 2024년 4월 10일 날 총선 때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위성정당이었죠.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인데 여기에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에 돌봄청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7월에서 2024년입니다. 24년 2월 오타인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국가 돌봄청 신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황인데요. 교육부는 이제 원래 초등 돌봄 교실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늘봄학교 하고 있죠. 보건복지부가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부서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요. 2004년도에 방과후 교실 도입 정책을 발표합니다. 2004년도가 언제냐?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2010년도에 초등교육 돌봄 교실입니다. 여기도 못하네. 교육고시를 돌봄 교실로 명칭을 변경 확대하게 됩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 이제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돼서 초등 돌봄 교실이 전 학교에서 이제 실시되는 게 됐고요. 2018년도에 온종일 돌봄 정책이 발표가 되고요. 2022년도에 전일제 학교가 발표합니다. 이 전일제 학교가 지금의 늘봄학교입니다. 전일제 학교는 원래 이 이름은 독일에서 온 이름입니다. 독일에서는 애들을 12시 넘으면은 점심 먹으러 이제 집에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도 학교에서 더 돌봐야 된다 그래갖고 3시까지 학교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걸 전일제 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애들이 3시 반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후 8시까지 하는 전일제 학교였는데 이게 학교에 온종일 하루 종일 애들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어감이 안 좋다고 해갖고 이거를 늘봄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지금 전면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2학기에 이제 완전히 전체 초등학교에 다 되고요. 이거를 담당하는 늘봄 지원실장을 교사로 임시직 연구사 이런 걸로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인데 학교 내 돌봄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 중에 초등 돌봄 교실이 운영 규모가 제일 크고요. 앞으로 이제 있을 늘봄 학교까지 하면은 학교가 담당하는 돌봄의 규모가
전체 돌봄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 교실만 이제 인원수로 봤을 때 거의 70%에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증가하는 이 돌봄 수요를 학교에서 계속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용하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는 뭐 겸용 1학년 교실을 다 이제 겸용 교실로 운영하고 있고요. 한 교실에 이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돌봄도 운영하고 하니까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담임교사는 이제 자기 교실도 없어갖고 수업 준비나 방과 상담, 보충 수업을 딴 데 가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일단 학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돌봄이. 그래서 이거를 계획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단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가 업무를 분리하는 단계입니다. 업무를 분리한다는 거는 이제 교사가 돌봄 업무를 하지 않는다. 현재 들어와 있는 학교, 장소도 학교죠. 그런데 일단 업무 분리를 하는데, 돌봄 전담사들이 뭐 4시간짜리, 6시간짜리, 뭐 2시간짜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마다 또 막 다른데 8시간 전일제 근무를 주는 대신에 업무를 하는 방향. 그리고 교사는 돌봄 업무를 하지 않는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는 지금 이제 겹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운영을 분리하는 겁니다. 운영을 어디서 하느냐?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청이 학교와 마을을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이 돌봄은 이제 교육청이 직영하는 거죠. 왜 교육청이 해야 하냐면은 학교에 있을 경우에는 학교의 교사가 업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뭐 교육청에서 일단 하더라도 일단 교육청, 지역교육청으로 넘기는 그래서 돌봄이든 늘봄이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분리하는 단계인데 늘봄 지원실장이 학교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임시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 3년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그게 직책이 없어져요. 임시직이니까. 그러면은 학교에 들어와 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방과후부장이라든지 늘봄 담당 교사가 당연히 이제 맡아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운영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봄 지원실장을 학교에다가 발령을 내버리면 이거 운영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내더라도 지역교육청에다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에다 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돌봄청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교육청으로 가 있던 지금의 늘 돌봄이라든지 늘봄학교가 그대로 교육청에서 돌봄청으로 이관하면 그대로 돌봄청이 맡아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돌봄청을 운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걸쳐서 이렇게 학교 돌봄을 돌봄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아마 뭐 한 10년쯤 걸리겠죠. 그때 이제 올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올해 업무 분리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초등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 어, 지역이 많은데 지금 특수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업무 분리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 1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거는 초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업무 분리를 했냐면 단협으로 지금 업무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협을 많은 지역에서 이제 업무를 배제한다. 이런 단협을 맺어가지고 업무 분리를 한 겁니다. 업무 분리가 되니까 이제 운영 분리에 대한 단계로 이제 논의가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각 기관마다 선호차가 막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보시면 1단계에서는 교육청 교섭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학교 노조 이렇게 돌봄 전담사들이 지금 학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8시간 받고 업무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의 고용은 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지자체로 가는 거를 마다하냐면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가면 위탁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용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단협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로 가는 거를 계속 마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운영을 분리하는 단계로 가면은 일단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뭐 예를 들면 지역의 방과후 뭐 센터 또는 방과후 돌봄 센터 이런 걸 해서 돌봄이랑 방과후를 맡는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는 학교는 뭐 마을은 소,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가서는 학교에 있는 거는 돌봄 터라 하고, 마을에 있는 건 돌봄 소라고 하고, 시군구에 있는 건 돌봄 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서, 파출소,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안센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준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돌봄청으로 갔을 때는 터, 소, 서, 청. 말 그대로 이제 지방 경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가 돌봄청이 있고 지역에는 지역 돌봄청이 있습니다. 그 돌봄청에서 서, 소, 터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경찰청을 운영하는 방식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3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 돌봄청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예산이 이제 정리가 돼야지만 운영을 분리합니다. 근데 이 운영 분리할 때 교육청에서 다 맡고 있어야만 이걸로 넘기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하고 있으면 학교에 하고 있는 걸 이거 단계 없이 바로 돌봄청으로 넘기는 게 매우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교육청으로 다 이관을 해서 운영을 분리하는 단계에 있고, 다음 대선 정도에 이제 대선 후보가 요 돌봄청에 대한 공약을 내고 정부 조직법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는 뭐 아실 것 같고, 2단계의 운영을 분리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일단은 교사의 돌봄 업무를 배제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직영의 돌봄 서로 전환을 해서 운영체는 교육청이 하고요. 대상은 초등학교. 학교 내는 돌봄터, 학교 밖은 돌봄서, 소라든지 서라든지 이렇게 가서 설치를 해가지고 돌봄서에서 돌봄 전달사를 고용한다든지 관리한다는 거,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은 이거에 대해서 직접 신청합니다. 요즘 같은 스마트한 시기에 웹만 있으면은 다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개발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학생 신청에 따라서 학교나 학교 밖에나 이렇게 배정을 쭉 하면 되는 거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이제 운영하는 돌봄 전담사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질 관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3단계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데요. 보시면 행정안전부에 경찰청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는 이제 교육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내든 행정자치부에 하든 정부 조직법에 돌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의 돌봄청을 둔다. 이 돌봄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돌봄청 법률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부 조직법으로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3단계 이제 돌봄청으로 이관을 하고, 돌봄청으로 이관을 하면 돌봄청에서 파견된 또는 돌봄청의 지시를 받는 지자체의 담당 부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가 운영하면 됩니다. 돌봄청이 돌봄을 통합하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뭐 치안센터 이런 게 있는 거를 차용해서 돌봄터, 돌봄서, 뭐 지방 돌봄청, 뭐 돌봄소가 여기 빠졌네요. 돌봄소, 돌봄서, 이렇게 국가 돌봄청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봄의 영역이 경찰의 인력을 운영하는 만큼의 규모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의 이 돌봄 수요라든지 학부모의 수요를 봤을 때 학교에서 완전히 뭐 다 뺀다. 이것도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학교와 마을과 뭐 지자체의 공간이 공존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업무에서 배제하는 거고 학교에서 운영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2단계에서는 교육청이 운영하고 3단계에서는 돌봄청이 운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